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6일 군무원 9급 형소법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변호인은 독립해서 구속 취소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원래 우리가 변호인이 할 때 뭐냐면 요거는 참 옛날 스타일의 문제인데 참 잘 냈네요. 어떤 거냐면 변호인의 권한 중에 고유권이 있고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 중에 그 독립 대리권이 있고 종속 대리권이 있어요. 독립 대리권은 뭐냐면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명시한 그 의사에 반하는 것도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고 묵시한 의사에 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피 신청, 상소 제기 이런 게 묵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청구, 보석 청구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맞죠. 자, 2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소 제기니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다음에 그 동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취하할 수 있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3번. 이렇게 문장이 어려운 게 나오면요, 빨리 밑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 모든 지문을 다 알아서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출제원이 그렇게 안 놔두니까. 그러면 일단 그 정확한 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걸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4번 보시면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허위 진술할 수는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딱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송 계속 중인 관계소에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금방 아는 거고. 자, 2번 재정 신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재정 신청서를 소부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맞죠?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니까. 그 다음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 안 된 공소 취소할 수 없죠. 맞죠? 기껏 이렇게 해서 공소제기인데 취소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때는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공소 취소만 안 되지 공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럼 틀렸죠. 답은 4번. 3번 고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틀렸죠. 우리가 친고죄의 고소나 취소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고소하면 다른 효력이 있고 취소하면 다른 사람한테서 다 취소됩니다. 미치지 않는다면 틀렸죠. 고소 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맞죠? 자, 원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됩니다. 근데 얘가 1심에서 2심 갔다가 파기돼서 돌아오면 다시 1심이 시작해요. 이때는 고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어요. 돌아와서는 환송 후. 틀렸고요. 자, 지금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고소인이 고소 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느 걸 더 존중해야 돼요? 합의서를 존중해야 돼요?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을 존중해야 돼요?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소 취소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에 따르면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 좋겠다? 2번이죠. 자, 4번 상소 포기 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판정에는 그렇죠. 원래 상소 포기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건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인데 착오에 의한 소송이 원칙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유효하죠. 그다음에 피고의 법정 대리는 피고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상소 취하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뭐가 있냐면 독립 대리권이라는 게 있고 종속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피 신청 상소 제기는 묵시한 의사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종속 대리권은 관할 이전 신청 상소 취하 같은 거는 종속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 아니라 종속 대리권이에요. 틀렸어요. 옛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걸 목격한 지가 이 문제를 목격한 지가 한 10년은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상소 포기 취하할 때는 만약에 법정 대리인 있는 피고인 법정 대리인 있는 피고인이란 게 뭐야? 피고인이 모자라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 취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네요.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이 좋겠네요. 자 5번 자 소송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형식 재판하는 거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판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먼저 처리해야 돼요. 소송 조건이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니까 먼저 형식 재판으로 끝내야 됩니다. 무죄로 가면 안 돼요. 맞죠? 2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로 범죄가 될 만한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경포치사죠. 이때는 공소기각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았어요. 그럼 형벌은 소급합니다. 원래 다른 법률은 위헌결정 받으면 소급 안 하는데 그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우리가 축소사실의 인정은 공소장 안 받고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축소사실 인정은 의무야 재량이야? 재량입니다. 재량. 다만 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 축소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 이때만 의무예요. 예외적 의무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벼운 범죄 사실만 공소명령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가능해요. 이거는 축소사실이니까. 하지만 현저히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 안 하고 무죄 판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외적 의무설이에요. 맞죠? 잘 썼네요. 이거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자, 6번. 법원의 관할. 단독 사건 관할이 공소장 병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어요. 그럼 법원은 합의부로 이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 자, 여러 사건이 합의부가 있고 단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합의부가. 그 다음에 동일 사건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되죠. 동일 사건. 동일 사건을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어요. 그렇죠? 이게 관할의 경합입니다.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 두 개 관련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합선이죠. 합선. 합의부하고 단독이 붙으면 합의부가 하고 둘 다 단독이면 선착수 원칙이죠. 그러면 이때는 사물 관할하니까 합의부가 하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공소기가 결정. 경포 취사니까 판결로서 공소기가 아니라 결정으로서 해야 되죠. X.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1심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그 고등법원이, 다를 때는 대법원이 공통직근사법으로서 토지 관할의 병합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7번 재판의 집행. 아, 이런 문제도 사실 조금 문제 스타일이 약간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자,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형사법에 근거한 판결 선고 전 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하지만 형법에 근거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일부를 본영에 산입할 수 있다. 아니죠. 다 산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틀렸어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사의 지휘가 아니라 사형 같으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검사의 지휘라고.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틀렸어요. 재판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참 말 어렵죠. 의의신청.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다 즉시항고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요. 사형,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소환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죠. 맞죠? 직접 검사가 바로 발부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사진의 증거는요. 자, 1번 범행 현장을 촬영한 현장 사진은 비진술 증거에 해당하므로 사진 가운데 촬영 일자 부분 역시 점호치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요거는 점호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사실.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따라서 이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는 있습니다. 자,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이에요. 진술 내용을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보충해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로 증거인이 판단한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이건 사경 작성의 피신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자, 9번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환부는 언제 해야 돼요?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잖아. 그러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에요. 가압무주의.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수유자가 계속 사용할 물건은 원형을 치고 신속히 가압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X. 자,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땐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입니다. 맞고요. 자,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수유자, 보관자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고요. 자, 원래는 압수수색할 때 집행사실이 미리 통지되는데 증거를 은닉할 염려 등이 있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급속을 요할 때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 10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A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갖고 어떻게 돼요? 재심 청구.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특별사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 선고가 사라졌어요. 근데 A 사건이 다시 재심한 거야.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죄 판결하면 되죠. 근데 유죄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불리하게 안 그래요. 근데 이미 얘가 특별 사면에서 형 선고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은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선고 못해요, 형을.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약식 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명령 신청이 허가되어 법정에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왜?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피고인만의 상고. 자, 피고인만이 상고했어요. 그럼 상고심에서 파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즉결심판에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한 거는 뭐예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맞죠? 불이익이 적용되니까 중한형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1번. 재판의 효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약식 명령과 직결심판도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요. 맞죠? 이것도. 배임죄하고 사문서 위조는 상상경합입니다. 그래서 상상경합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 판결하면 기판력이 다 미쳐요. 소년 보호 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기하면 공소기가 판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고 처분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가 동일한 범칙 행위를 기소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그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납부 기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3번. 공소기각 판결.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고.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입증 못하면 증언이 부정된다. 맞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자백과 항소심에서 법정실이 달라요. 그것만 갖고 증명력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걸 믿을지는 법관 마음입니다. 13번. 재심. 똑같은 게 또 겹치네. 아까 재심 대상 판결이 폐지됐으면 어떻게 해요? 폐지됐으면 원래 면소 판결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위헌이에요. 그럼 무죄 판결해야 돼요. 맞죠? 2번. 재심에선 공소 취소 안 됩니다. 왜? 이미 유죄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합범 중에서 한 개형을 선고한 확정 판결 중 일부가 재심 사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합범에서 수개에서 한 개형을 선고하면 전체를 재심 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자, 피고인이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고의, 과실 등으로 증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즉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답은 1번. 14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전문 증거가 되려면요,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이 요증 사실일 때만 전문 증거예요. 근데
원죄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맨날 외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는 증거로 썼다가 다시 그걸 진술 내용, 진실성을 인정하는 사실로 쓸 때 그 진술은 전문 증거가 됩니다. 3번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본질 갖고 따져야 돼요. 형식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서 달리 볼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전문 증거는 못 쓰죠. 맞네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15번 피고인의 소환. 자, 옳지 않은 거 1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선고할 땐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어요. 경미 사건이니까.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다액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할 때 불출석과 신청이 있고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단 인정신문하고 판결 선고할 때 나옵니다. 맞네요. 구속된 피고인 구피라 그랬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서 인치가 불가능할 땐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연장 2번 안 나와야 돼요. 한 번이죠. 틀렸어요. 연장 2번. 답은 몇 번? 4번. 16번 탄핵 증거. 자, 전문 법칙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도 탄핵 증거는 쓸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거칠 필요 없죠. 하지만 탄핵 증거로서의 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려줘야지. 어디를 다툰지. 그 다음에 전문 서류에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성립의 진정 안 받아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판례는. 답은 몇 번? 4번. 17번. 일제 일부에 대해서 상소하더라도 일제의 전부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일제 일부에 대해서 상소하면 어떻게 돼요? 상소의 이게 가분이냐 불가분이냐가 중요해요. 가분이냐 불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불가분일 때 어떻게 해요? 전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소 불가분이 원칙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게 될 수 있어요. 약간 애매하지만 요걸 나눠봐야 되는데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세모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뒤에 봅시다. 포괄일제 피고인만이 유죄 상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뽀삐라 그랬어요. 이거 외우라 했잖아요. 포괄일제가 전부 넘어가요. 2심 되지만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빠집니다. 뽀삐 이렇게 외웠잖아요. 포괄일제에서 피고인이 상소했을 때는 전부 넘어가지만 심판 대상에서 빠져요. 유죄 판단할 수 있다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은 요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상소는 일부 상소는 원칙적으로 상소 불가분이 적용되니까 다 넘어간다. 요거 낸 것 같고 2번이 정확히 틀렸고. 자, 경합범이에요. 3번. 하나의 유죄 하나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무죄분만 넘어갔어요. 그럼 원래 무죄만 넘어갔는데 이게 상상 경합이야. 그럼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죠. 경합범 일부에서 무죄, 일부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판에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 항소했어요. 그럼 무죄 부분만 깨야 되죠. 맞네요. 답은 2번. 18번. 자, 대법원 판결은 언제 확정됩니까? 선고 시 확정됩니다. 틀렸죠. 약식명령도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맞죠? 자,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어요. 가정폭력법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수기 강화를 아니라도 일사부질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보호처분이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시효 하면 어떻게 돼요? 공소기가 판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19번. 약식 명령은 1심이에요. 근데 정심은 항소심에 관하면 제적 사유입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퇴직한 날부터 2년 경과 안 하면 제적 사유죠? 아니, 자기가 맡던 사건을 그만두고 와서 자기가 그 사건을 맡아보세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 안 되니까 제적 사유가 되지. 그 다음에 증거 보존 신청에서 증인 신문한 법관은 제적 사유에 해당하냐?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왜냐면 증거 보존 청구는 수임 판사예요. 그래서 이건 판례가 전심으로 안 봅니다. 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하면서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이거는 뭐예요? 사건을 재판한 게 아니라 재정 신청을 기각한 거예요. 그냥. 따라서 그 고발 사건이 공소에 대한 항소심에 관여하더라도 이건 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적 사유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3번. 20번 증인신문. 자, 군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증거 보존 절차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증인신문 이시를 미리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수사당에서 필요적 공범이라도. 그 다음에 법원은 정치적 평온을 해한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의견을 들어서 가림시설, 차폐마크를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 자, 21번. 자, 약식 명령에서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약식 명령에 피고는 정심은 포기 못해요. 검사는 포기할 수 있죠.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그때는 중한 종류로 못 바꿉니다. 형종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정식 재판에서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법으로 처단할 때 이것도 왜요? 형을 지금 불이하게 바뀌었잖아요. 이때도 법령 위반입니다. 상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선고할 수 없어요. 왜요? 벌금 이하의 재산형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무죄 같은 거 선고할 수 없습니다. X. 답은 몇 번이야? 4번. 22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배제되는 것을 가장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가장 옳은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사사법 공조 안 거치고 외국 출장한 거. 이거 특신상황 없죠. 하지만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에요. 자, 2번은 선별을 한 거예요. 정보를 선별해서 이미 제출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볼 때는 참여의 기회 안 줘도 됩니다. 위법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범죄 지금 여기서 촬영한 거죠. 촬영. 사진 촬영은 그 현재상 범죄 현재성이 있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필요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긴급성, 그 다음에 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적법이에요. 위법 아니에요. 자, 사법경찰관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압수영장 받았어요. 그럼 뭐만 해야 돼? 음란물 유포 혐의만 해야 되는데 대마 발견했어요. 근데 현행범 취입하면서 대마 압수했는데 사후영장 안 받았어요. 이거 위법입니다. 답은 몇 번이야? 4번.
자, 23번.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 공통되는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파기를 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범자의 자백은 자백에 대한 보강조가 될 수 있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이지만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아주 자주 하는 문장이죠. 자, 넘기시고. (24번)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돼요.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돼요.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 후에 선서 후, 선서 전에 위증의 보호를 경고해야 됩니다. 선서 전에.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와, 이 문장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게 이제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옛날 법 몇 년도에 개정했더라.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와, 이런 문제를 내가 다시 보게 되다니, 그죠? 놀랍네. 이거 제 문제풀이 옛날에 제가 지금 메시지, 근데 옛날 새에 있던 문제들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요새는 이런 문제 좀 덜 내거든요. 근데 하여튼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감치에 처하고 증언하면 석방합니다. 예, 아주 조문이죠. 이 공부하신 분이 조금 제 느낌엔 좀 시간이 좀 있던 분이야. 요새 형사법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에서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모르죠. 500만 원 이런 거 다 어디. 옛날에 50만 원도 시험에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스타일은 아닌데 옛날 스타일의 문제죠, 이게. 제가 볼 땐 제 문제집으로 하면 한 7년 전, 한 8년 전에 나오던 스타일 문제예요. 제가 느끼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라스트.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 빨리 끝내죠. 자, 보시면 참고인 진술조서. 여러분 꼭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죠. 반대 신문의 기회만 주면 됩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 틀렸죠. 검사가 이미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유리한 내용을 번복시켰어요. 그럼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면. 근데 자,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참고인 진술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 작성했다. 이거는 뭐냐면 참고인 진술조서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해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특신 상태는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해야 돼요. 확신은 똑같습니다. 그럼 소명으로 된다.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옛날 시대 문제예요. 뭐 변호인이라든가 변호인이 명시한 의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옛날 스타일의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바람에 조금 그렇죠? 상소 포기 취하 이런 것들 뭐 취하할 때 법조계에 동의받아야 되고 종속대리권 이런 거는요 진짜 옛날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요새는 기본반에서는 조금씩은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행 파트도 참 놀랍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무난히 풀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이 공부는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꼭 문제를 풀 땐 형사법은 조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올해 안 나왔더라도 다음에 를 걱정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기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안 보지 마시고 딱
기출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있는 조문 정도는 보셔야 돼요. 형사법에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신 분은 고득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형사법은 꼭 그 기출 문제 지문에 나온 지문이 나와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문을 꼭 한 번씩 읽으시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